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 응용 Sample and Estimation 표본과 추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교수 생활 헬로윈을 보내며 왜 김 교수는 이상한 짓을 하는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수업에 들어간 것 말고도 수업에 들어갔었던 것 말고도 제가 그런 옷을 입고 그 헬로윈이니까 원래는 사탕을 받으러 다녀야지만 사탕을 받으러 다닐 나이는 아니니까 그걸 들고 그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랑 사진도 한번 찍고 심심풀이로 그리고 또 반대로 사탕을 나눠드리러 동료 교수님들 방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비교적 이제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같은 대학에 있는 다른 학과, 다른 조직에 있는 교수님들과도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을 트고 얘기를 나누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파워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대문자이인 저로서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내가 이런저런 경로로 알게 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좀 인사를 하면서 지내는 것은 즐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요 근처에 있는 건물들의 교수님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화학생명공학과,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를 다녔고요.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님도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만나러 갔던 것 같네요. 즐거웠습니다. 즐겁고요. 그분들이 재밌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웃는 어떤 순간이 인생에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들어 주는 거를 기대하기 힘들면 내가 그걸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죠. 저라고 1년 내내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찌들어서 사는 사람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저도 평범한 찌들어 있는 직장인이고 이 뒤랑 제 연구실이 제 기준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치울 여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오늘 하루도 계속 회의에 지금 찌들어서 밤 12시에나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쌍둥이 딸들이 오늘은 아빠 집에 와?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직장인입니다. 너무너무 평범하죠. 너무너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뻔하디 뻔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 자신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실패하는 거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직업의 핵심적인 역량 부분이나 내 가족의 어떤 절대적인 일상을 흔드는 일은 할 수 없을 거고 이렇게 특히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확보된 인간관계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쉽다라고 느껴요. 서로 기대치가 높지 않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도 나에게 크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사소한 즐거움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그날에 하필이면 저희 학교 입학본부에 계시는 여기 컴퓨터공학과 황경호 교수님께서 지금 입학본부장이신데 황경호 교수님께서 이제 입학본부장이 되시면서 이런 걸 찍자고 하셔가지고 불러서 찍는데 그날 이렇게 요 멤버들이랑 나중에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올림공대 같이 갔다 온 교수님들이거든요. 한 분 빼고는 지금 다 계신데. 네.
아파트 그 박자에 맞춰서 뭐 하는 건데요. 네. 왜 계속 영원히 반복되지? 네. 충격적이네. 저고요. 여기 지금 국제교류원장 하시는 공공행정학과 교수님, 네, 입학본부장님, 기계과 우리 멋있는 교수님, 모바일 융합학과, 융합경영학과, 디자인과 교수님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런 걸 찍게 됐습니다. 뭐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아니라 뭐든 해야죠. 네. 그리고 마침 또 제가 이걸 입고 돌아다니는 날이었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이제 찍었고 공공행정학과 교수님은 저보다 더 멋진 이게 키르기즈스탄인가 거기에 민속 옷을 그 업무차 방문하셨을 때 선물로 받으셨대요. 그걸 입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옷인데 네, 이렇게 또 같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헬로윈을 보내는 게 저 스스로에게 크게 이제 부담이 아예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뭐 이런 걱정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라면은 아이 뭐 재밌네요 라고 그냥 슬쩍 웃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고 그것보다는 즐거운 반응들이 많았고 덕분에 제 일상도 굉장히 행복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교에도 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김 교수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저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저 좋자고 하는 일인데 다만 이게 제 주위에 있는 특히 학생 여러분들에게 크진 않더라도 작은 즐거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걸 즐거워해주고 저에게 반응을 해준다면 제가 앞으로도 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사소한 이벤트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쓸데없는 김 교수의 특이한 행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표본 평균의 분포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제 정규화한 거, 표본 평균 분포의 정규화인데요. 정규화 값입니다. 그 앞에서도 알아봤지만 표본 평균 분포를 이렇게 정규화하면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n이 적으면 샘플의 수가 적을 때는 t분포를 따르고요. 그때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1학기 수업 선수 과목을 들은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t분포 배웠을 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표준화한 걸 보면은 x-mu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하고 그러니까 요 지금 시그마 대신에 지금 s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는 경우에요. 요걸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s가 표본 분산이거든요. 표본 분산을 사용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x-mu분의 만약에 요게 들어가면은 얘는 표준 정규 분포가 되죠. 근데 그건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 되니까 그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아래 위에다가 요거를 둘 다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후딱 넘어가야 되는 페이지인데 이렇게 쓰면 잘 보여요. 여기다가 나누기로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g가 됐죠. 아래쪽은 요게 나누기니까 이걸 곱하기로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래쪽은 위는 g가 됐고요. 시그마분의 s인데 이걸 루트 안으로 넣으면 제곱분의 제곱이죠. 제곱분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다르게 쓰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지만 s제곱을 지금 요런 형태로 만들면 요렇게까지 하면 요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거든요. 요거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하는 거죠.
아래 위로 이렇게 또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요게 여기 적혀 있는 V, 즉 카이 제곱 분포가 되고요. 요게 남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분포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으로 나눠 놓은 형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n-1까지 이제 보정을 해준 형태가 되는데, 요렇게 된 경우에 얘가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요렇게 되는 걸 t 분포로 한 거죠. 그래서 n이 크지 않을 때, 그리고 시그마 제곱을 몰라서 표본 분산 S 제곱으로 대체해야 될 때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고 T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이 이제 이 페이지의 주요한 이 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는 앞서 봤던 그 예제를 계속 하는데, n11대와 n31대 이 표본 평균의 표준화 값이 표준 정규 분포와 T 분포의 어느 쪽을 따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0보다는 30일 때 좀 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습 보도록 하죠. 코드 역시 짠 걸 같이 보겠습니다. 랜덤 샘플 x1을 만드는데 사이즈 10인 거고요. 평균 3, 시그마 표준 편차 2. 그런 다음에 이걸 표준화 값을 계산합니다. 이게 t 분포를 따를 거니까 요렇게 평균, 샘플 평균에서 요 진짜 평균 뮤 3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기 스퀘어 루트 10 루트 n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30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해줍니다. 똑같고요. 여기만 30으로 바뀝니다. 이걸 만번 반복하고 이렇게 구한 표준화 값 t1, t2의 덴서티 플랫이랑 표준 정규 분포랑 t 분포 자유도 9짜리, t 분포 자유도 29짜리를 한번 그려서 비교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자유도 10짜리의 그 표준화 값은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이고, 자유도가 아니라 샘플 크기 30짜리가 왜 이렇게 또 B2냐? 아무리 랜덤 값이지만 너무하네. 계속 B2인데? 왜 이러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사이즈 N2 30개 맞는데. 알겠습니다. 뭐 안 된다는데야 뭐 할 말 없죠. 그래서 봤을 때 T 분포가 자유도 9인 놈은 좀 낮고요. 자유도 29인 놈은 초록색은 거의 까만색 표준 정규 분포에 근접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파란색이 좀 어긋나는 부분은 이런 꼬리 부분이 좀 더 통통해질 텐데, 실제로 10인 경우가 파란색이 꼬리가 좀 더 통통하고요. 요 빨간색 자유도 9짜리 T 분포도 꼬리가 통통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 차이의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 하나의 분포는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두 개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정규 모집단이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같은 모집단은 아니더라도 대충 분산이 같다. 요걸 다른 말로는 등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등분산인 경우, 그리고 뭐 표본 크기는 달라도 돼요. 그랬을 때 이 둘의 차이는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샘플 표본 평균이 얘들이 각각 서로 다르지만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인 것들끼리는 합치거나,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해서 또 정규 분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냥 정규 분포 만들면 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얘를 표준화하고 얘를 표준화하면 이거 두 개
해도 그냥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혀 있지만 얘를 이렇게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고 얘를 이렇게 빼고 시그마를 나눠준 것처럼 생겨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정규화를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두 개의 분산을, 두 개의 표본 평균의 분산을 짬뽕하는 과정인데 조금만 자세히 보고 끝내도록 하죠. 이 페이지를 길게 설명하면 하염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XA의 정규화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XA 바는 mu A를 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원래 다르게 쓰면 이 부분은 분모만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B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거 두 개를 더하는데 분산 쪽을 보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분산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은 두 개가 독립이니까 그냥 분산을 합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표준정규 분포 따르고 좀 적으면 T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NA 빼기 1, NB 빼기 1 두 개의 자유도를 합한 거라서 그 두 개 빼주면 빼기가 2가 남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모른다. 얘를 몰라요. 얘를 모르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시그마 대신에 S 표본 표준 편차를 써야 되잖아요. 표본 표준 편차를 풀링하는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 n분의 1, n-1이 들어가. 에이, 다 지울 필요가 없는데. 예. n-1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n-1이 앞에 가중치로 각각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진 형태가 된다. 그렇게 해서 표본 분산을 풀링을 할 수 있고 이걸 루트 씌우면 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요 시그마 제곱분의 SA 제곱 요게 카이 제곱 분포고 이거도 카이 제곱 분포인데 카이 제곱 분포 더하기 카이 제곱 분포가 요런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 제곱 복잡한 걸 생략하면 얘도 카이 제곱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걸 이해를 유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성질을 정의를 처음에 봤을 때 카이 제곱 분포가 뭐냐면 어떤 표준 정규 분포 통계량의 제곱들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있고 또 다른 카이 제곱 분포가 있으면 걔도 이만큼 있으면 이 두 개 더하면 그냥 이 뒤에 더하기로 이게 붙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물론 그 개수는 다르지만 개수만 달라질 뿐 표준 정규 분포 이게 다 표준 정규 분포니까 다 똑같은 요 각각의 엘러먼트들 각각의 부품들은 다 똑같은 원소들은 다 똑같은 표준 정규 분포거든요. 그걸 제곱한 거니까 개수만 달라졌을 뿐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을 두 개를 더하면 요 개수만큼만 더해주고 똑같이 카이 제곱 분포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더하다 보니까 요 구조가 요런 형태가 돼야 돼서 요런 식으로 보정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밑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에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네, 저도 따로 이렇게 메모한 거를 보면서 하지 않으면은 잘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 두 케이스는 모집단 분산이 다른 경우입니다. 네, 다르다. 그래서 이분산이라고 합니다. 다를 이자를 쓰는 거죠. 이종족 뭐 이럴 때 이조, 이세계 그럼 다른 세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산 서로 다르다. 두 개가 아니고 다를 이자를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얘는 그 위쪽 분모는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좀 단순해요. NA분의 시그마 A 제곱, NB분의 시그마 B 제곱을 하면은 그냥 표준정규 분포가 됩니다. 서로 다르니까 요것도 사실은 시그마 A, 시그마 B 따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T 분포로 만들 때는 꽤 짜증이 납니다. 여기는 쉬워요. 요거는 쉬운데 자유도가 그냥 완전 미쳤죠. 각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깔끔한데 이 자유도 값을 뭘 넣을지가 의아가 됩니다. 자, 이걸 따로 설명을 안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해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유도 값이 정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을 하거나 예를 들어 자유도가 3.5가 나온다. 요 값이 의아학 값이 3.5가 나오면 3인 경우와 4인 경우를 반반 섞어서 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가 해줄 거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 패키지를 쓰는데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는 자유도 값을 입력값으로 안 받아주는 경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요. 만약에 안 받아주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네, 반올림을 하거나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예제 7-5번은 네, 표본 평균의 차이의 분포를 결정하고 난수 발생으로 알아보시오. 요게 지금 보시면 분산이 다른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nx는 x 같은 경우는 15, ny는 12의 샘플 크기를 가지고 이때는 평균 5, 표준 편차 2족은 평균 3, 표준 편차 3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x바, y바를 계산해서 두 개를 서로 빼주고요. 평균 빼주고요. 네. 15분의 4, 이거 제곱 4고요. 12분의 9가 됩니다. 표본의 그 샘플 분산 사용 안 하고요. 우선 그냥 표준정규 분포랑 똑같은지만 보겠습니다. 샘플이 충분히 크진 않은데 얼마나 비슷한지만 보는 겁니다. 요거를 샘플 표준 편차로 보려면 요 단계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요 앞에 예제 코드를 참조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표준화한 값이 지금 이 표준화가 평균끼리 빼고 모집단의 뮤 평균끼리 빼고 15분의 4 네, 15 m분의 시그마 제곱 m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안 큰데도 샘플 크기가 그렇게 안 큰데도 비교적 표준정규분포에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T분포 안 써도 잘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5, 10이면 합쳐서 27이잖아요. 그러면은 2를 빼주면 자유도가 25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손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계산기 좀 보태야 되는 시절에 통계를 배웠던 저 같은 아저씨들의 경우에는 n equal 25 자유도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크다 표준 정규분포 같은 걸로 수렴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정확히 그 케이스로 제가 만들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자유도 25 정도가 되는 T분포의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자유도가 25 정도가 돼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표본 분산의 분포 보겠습니다. 표본 분산의 분포는 그 표본 분산이 하나일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앞에서도 카이제곱 분포의 정의에서 봤지만 시그마 제곱분의 s 제곱 여기에 이제 n-1로 자유도 보정을 해주면 그게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 n-1을 따른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걸 우리가 앞에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표준정규 분포를 n개 제곱한 경우가 네, 카이제곱 분포 dfn인 경우잖아요. 그럼 표준정규 분포를 생각을 하면 이 G라는 통계량 자체가 이제 표준정규 분포죠. 이렇게 따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당연히 기대값은 0일 거고 얘의 제곱의 기대값은 모르죠. 제곱의 기대값이 어떻게 나오겠죠? 뭐가 있다고 치죠. 뭐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분산은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인데 이게 0이니까 요게 1이면 요게 1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분산의 분포라는 것이 우리가 분산을 구한다는 것이 요거를 이 분산이잖아요. 이 분산을 구한다는 식이 이렇게 되는데 값도 이렇게 되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개별 데이터가 있을 때 제곱들의 평균인 거거든요. 따라서 요 분산의 분포라는 것은 얘네들의 제곱들의 분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니까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분산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뭐가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복잡해지지만 얘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네. 근데 표준정규 분포 분산이라는 게 일자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분산을 n배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여기에 만약에 시그마 제곱을 붙이면 이쪽도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이 커지는 만큼 요 크기만 조정해주면 표준정규 분포의 개수 합으로 표현되는 그 놈이랑 똑같겠네. 대신 얘랑 이렇게 나눠주면 두 개가 기대값 자체는 같으니까 요 n-1로 보정해주면 이만큼과 얘가 기대값이 같으니까 나눠지면은 1이 되는 그런 놈이겠네. 네, 표준정규 분포의 분산 즉 얘네들의 평균값 n이 1이 되는 그런 놈이겠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정확히는 요렇게 하는 거랑 얘랑 합치면 1이 되고 여기에 n이 없으니까 n이 없게 하려면 이쪽에 n이 붙는 거니까 잠깐만 너무 말이 길어졌네. 제가 조리 있게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요. 아래 위쪽으로 n을 곱하면 요게 얘가 얘의 불편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럼 n이 돼요. 요 개수만큼 n이 되죠. 본 것처럼 n분의 요만큼이 베리언스 표준정규 분포니까 전체가 1이 되는 그런 구조니까 요만큼이 기대값이 n이 되고요. 이만큼이면 자유도 n이고 기대값도 그 자유도만큼 n이 되고 n-1로 나눠줬을 때는 자유도가 n-1이고 기대값도 n-1이 되는 그런 놈이 카이제곱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개일 때는 해결이 됐는데 그럼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시그마 제곱과 표본 분산인 S제곱의 비율을 하나, 둘, 양쪽 샘플에서 따로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쪽 샘플 A 집단에서 이렇게 샘플 보고 B 집단에서도 이렇게 샘플 봤을 때 시그마 제곱과 S제곱, 시그마 제곱과 S제곱이 있을 때 요 비율과 요 비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해서 연산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보통은 이거보다는 그냥 이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A, B 순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NA-1, NB-1이 되는 F 분포를 따른다. 인데 F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를 자기의 자유도 값으로 나눠준 놈들의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 통계량이 카이제곱 분포가 F 분포가 된다라고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형태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이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형태였는데 S제곱, A제곱 그 다음에 요거를 아래로 빼주면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B제곱, S제곱 요 비율에다가 요 자유도값 NB-1을 이렇게 아래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요거 남고 요거 남거든요. 그죠?
요걸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F분포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딱 맞춰서 우리가 통계량을 만들었더니 이런 형태가 된 거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표본 분산의 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도 하고 추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제 7-6을 보면 아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집단, 정규 분포, 평균 3, 표본 분산 4, 표본 표준 편차는 2죠. 이것에 대해서 샘플 크기 10으로 뽑아냈을 때 이때 표본 분산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분포가 될 것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표본 분산의 분포를 그냥 계산을 하면 n이 10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네, 카이 제곱 자유도가 9인 놈이 되겠죠. 네. 정확히는 표본 분산에다가 9를 곱하고 모집단 분산 4를 한 게 이런 분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랜덤 샘플 방금 예제에서 본 것처럼 샘플 크기 10으로 했고요. 정규 분포 3, 2짜리에서 가져와서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걸 10,000번 반복하고요. 그 샘플 베리언스들에다가 S제곱이죠. 거기다가 아까 본 것처럼 9를 곱하고 4로 나눠준 게 카이스퀘어 자유도 9랑 어떤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중간에 베리언스 계산할 때 네. 자유도를 1을 넣어줘야지 샘플 베리언스가 된다는 것도 AI 코드 어시스턴트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주석 딴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난 실제 발생한 그 샘플들의 베리언스를 9를 곱해주고 4로 나눈 게 4분의 9를 곱해준 거죠. 했을 때 히스토그램이랑 카이스퀘어 자유도 9의 그래프랑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죠. 네, 10,000개 정도 했더니 정말 예쁘게 잘 들어맞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간단한 예제이긴 한데 정말 잘 들어맞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요 예제 짧으니까 요럴 때 한번 설명을 하자면 MP의 그 라인 스페이스는 그 0에서 40까지를 100조각으로 나눠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가 대충 봤을 때 0.4 정도 단위로 계속 증가하면서 40까지 채워져요. 그래서 그 값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0에서 40까지 100조각을 쭉 채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X들에 대해서 카이스퀘어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는데 X를 넣어가면서 자유도 9에 대한 카이스퀘어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을 X 값들을 다 넣어가면서 계산해서 X축은 X, Y축 값은 요 확률 값 계산한 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만들어준 그래프가 요 빨간색 그래프고 그걸 히스토그램 난수 발생한 결과와 비교를 했더니 아주 잘 맞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본과 추정 공업통계 응용해서 그 표본들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고 왜 그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이전 과목에선 다루지 않았던 그 통계량의 좀 자세한 값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은 다른 것들을 더 들여다보고 싶기도 한데 뭐 실제로 그 샘플들이 그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코드로 살펴볼 수 있는 정도 선까지만 제가 다루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복잡한 것들은 하지 않을 거고요. 또한 앞서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아마 말미에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걸로 이제 추정을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추정을 하는 거는 테이블화된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로 제공되는 그 예제 파일들에 대한 실습 결과를 보면서 동영상은 그 선수 과목의 동영상들로 대체를 하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것들까지는 제 생각에는 다룰 필요가 없고 모평균 추정, 모분산 추정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로 또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영상을 짧게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만 다루면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불충분한 게 있다면 질문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주로 교실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다른 동영상에서도 또 만나게 될 거니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